학생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서 렌트를 못 한다. 호주 사람들이 렌트를 못 해서 뭐 집을 없어서 텐트에 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호주는 늘 기술자가 부족하는데 국제 학생들은 기술자가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단기적으로 이 미스매칭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국제 학생들 숫자를 조금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한 학생 비자만 한 9개 정도 법령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학생의 뭐 영어 성적도 올리고 장고 증명도 올리고 비자 프로세싱 순서도 바꾸고 그다음에 미니스터 뭐 그 디렉션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발표하고 그리고 뭐 졸업생 비자도 뭐 나이 제한 올리고 영어 점수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학생 비자를 숫자를 제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마다 학생 비자를 줄 수 있는 숫자를 배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내가 모든 학교에서 COE를 발행하죠.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민성의 비자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학교의 비자를 심사를 받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왜? 자기 그 학교에 코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스폰 비자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다만 스폰 비자 비슷한 거나 주정부 스폰 비슷하고 해봐요. 그럼 주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스폰 비자를 줄 때, 주정부 스폰 비자를 줄 때, 여러분이 코타가 있죠. 자기들이. 요번에 뭐 2만 개를 쓸 수 있다. 뭐 10,000개를 쓸 수 있다. 5,000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 줘서 자기 내부적인 심사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주죠. 그럼 그 사람 비자 신청하잖아요. 그럼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민성에서 정부, 그 대학교에다가 그 숫자를 주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몇 명의 학생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아니, 이게 지금 현재 비자를 받으려면 대학교의 입학 심사가 있고 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근데 이민성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민 숫자가 27만 명으로 학생 숫자를 27만으로 고정을 하고 싶죠. 이게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27만 2천 명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럼 뭐 30만 명 넘어갈 수 있죠. 30만, 40만 명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코로나 때 잠시 멈췄지만 지금 그 숫자가 뭐 30만, 40만 명 뚫고 가고 있으면은 걱정되죠. 왜냐면 아니 대학교 학생들이 신청했는데 대학교를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학교들이 뭐 COE를 다 발행하니까 실제로 비자를 줄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이 발행하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없죠. 지금 법령 자체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령을 지금 내부적으로 학생 수 규제하는 법령을 지금 상원에서 지금 표결이 9월 6일 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먼저 발표했어요. 그것도 의외죠. 교육부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먼저 나와서 이 발표하냐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야당도 좋다고 찬성했으니까 이게 통과되겠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왜 이거 먼저 설레발 치면서 먼저 발표를 했냐면은 대학교에서 이미 그 내년 1학기 때의 오퍼나 입학 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8월 달에. 그 9월 달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왜 학생 수를 제한하지? 아니 그리고 그 호주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수출 산업인데 이걸 컨트롤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특히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지금 학생 비자를 계속 어렵게 만들 때 대학교는 좋아했습니다. 왜? 비자를 우리 학교는 대학교니까 당연히 주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올 거라 생각하니까 좋죠. 영어 성적도 올리고 비자도 어렵게 하니까 대학교는 열심히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 숫자를 제한한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대학교가 얼굴을 바꿨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 대학교에서 COE 발행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숫자가 제한되니까. 그리고 이민성이나 연방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하우싱 크라이시스나 이민 규제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하나는 시티에 있는 사람을 외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학생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발표하는 유학생 숫자 줄이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디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유학생 숫자를 줄임과 동시에 그 내부의 디테일은 유학생들이 외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티에 있는 대학교들 있죠. 시티에 있는 대학교들이 좀 타격이 커요. 시티에 있는 대학교들은 그 쿼타 숫자가 이미 배정이 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성에서 이미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학생이 COE를 발행을 어떤 숫자 이상을 못하니까 그 발행한 사람들 다 비자를 받겠죠. 자, 그런데 이민성에서는 이 학생 그 대학교에게 시티에 있는 학교들은 배정이 딱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 뽑아라. 그 사람 다 빚어 주겠죠. 근데 외곽 쪽으로 사람들을 가도록 유도하려니 어떻게 됩니까? 외곽 쪽에 있는 대학교의 쿼타를 더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들 숫자를 뺏어가지고 외곽에 있는 대학교, 작은 소규모 대학교에 더 늘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COE를 받으면 비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대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COE를 발행을 못 합니다. 왜? 안 나올 테니까. 자기들이 배정된 숫자보다 이상 발행을 안 하겠죠. 좀 더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나 뭐 호주 안에서도 학생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COE를 주는 학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외곽 쪽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COE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자마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GA, 그러니까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 이 8개 학교들은 지금 전부 다 열받아 죽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이게 과연 이게 헌법에 맞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외곽에 있는 대학교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은 결정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소외당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학생들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 학교들이 비자가 거절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니스터 디렉션에 그거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미니스터 디렉션은 뭐냐면 이 GA 학교에 비자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는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은 그걸 완전히 뒤엎고 등급이 떨어지는 시골에 있는 대학교가 비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곽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COE를 발행하고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자가 완전히 필요한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대학교로 가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COE를 발행 안 해주니까. 반드시 호주에 와야 되는 사람들은, 옵쇼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게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들이 좀 이제 좀 기분이 나빠합니다. 특히 두 번째가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공립학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립학교라는 뜻은 뭐냐면 정부의 돈을 받는 학교들인데 사립대학교도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이름만 대학교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칼리지인데도 바첼러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있어요. 여기가 정말 안 좋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뭐냐면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퀄리티 높은 교육은 공립학교가서 제일 잘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설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사설학교는 쿼타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학생 수 제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사설대학교인데 이 사설대학교는 아마도 올해 말에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를 없애거나 안 팔리는 과는 없앨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직원 숫자도 많이 줄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설학교도 대학 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타겟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직업학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총 발표된 숫자가 지금 G8 학교였죠.
큰 대학교, 뭐 시드니 대학교, UNSW, 뭐 멜번 대학교, 모나시 대학교, UQ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지금 언론에는 언론 플레이 할 때는 화를 내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퍼블릭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은 많이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부 측에서 하도 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직업교육학교에 있는 그 코타를 빼가지고 대학교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들이 발표한 이 숫자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던 숫자를 갖고 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숫자가 얼마예요? 27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부 입장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가, 그러니까 학생 수를 줄이는 것도 목표지만 두 번째 뭐예요? 퀄리티 컨트롤. 이게 뭐냐면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제적으로, 이거 완전 거의 공산당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직업학교 갈 학생들을 빼가지고 대학교에다 코트를 더 늘린 거예요. 그 직업학교는 수를 줄여버리고, 비자 주는 숫자를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다가 숫자를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늘린 게 어디로 가냐? 바로 외곽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나 뭐 레벨 1 학교들이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설학교, 사립대학교나 직업학교를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가 문제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에 문제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워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자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직업학교로 가게 되는데, 직업학교 비자 숫자가 줄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테이프도 자기들 코타를 받을 텐데, 그럼 테이프 말고 사설학교들 있잖아요. 이게 한 25%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25%의 사설학교들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테이프도 자기들이 정부의 뭐 그거 따라서 자기들이 COE를 발행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전한 학교들은 COE 발행하면 비자가 나오고, 불안전한 학교들은 COE를 발행해도 비자가 안 나올 수 있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부분 안전한 학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비자를 심사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이제 학교 심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처음부터 거절해버리면 학교를 못 갑니다. 이게 비자를 못 받아요. 네. 지금 공립대학교 중 뭐 시티하고 외곽 지역의 코타 이거 비밀입니다.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교육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코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터널하게 각각 대학교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대학교만 자기만 알아요. 그럼 자기가 남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 현재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디테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어떻게 그거가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거죠. 대학교는 아마 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정부 상대로. 그게 약간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자 학교들이 비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지금 100코스죠. 직업학교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운영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많은 학교들이 그 규모를 줄이거나 폐교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말까지 140개 학교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로 내년 되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안 하거나 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최대 수혜자는 뭐냐면, 외곽 쪽에 있는 공립대학교라는 거예요. 그 학교는 자기들이 COE 주면 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성에서는 뭐냐면 인제 대학에 좀 더 권한을 줬겠죠. 줘 가지고 "너희들이 COE 발행하면 우린 비자 줄게." 이런 컨셉입니다. 옛날에는 뭐 "너희가 발행해 줘도 우리가 뭐 아니라 생각하면 거절한다."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대학교 COE 이꼴 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지금 이미 그 교육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 제한도 했고 그다음에 위치 이동도 시켰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100 코스 직업학교에서 하이 에듀케이션으로 좀 숫자도 조정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100 코스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면은 제가 예상했던 법안은 어떤 거냐면 전체 캐파를 뭐 그냥 27만 명을 두고 그 안에서 심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지금 대학교 원래는 이게 법안이 27만 명으로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가 대학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 100 코스가 그냥 죽죠. 그게 일반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대학교의 쿼타를 쪼끔 조정하는 게 뭐 그다음에 얘기하니까 대학에서 또 난리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그 조정된 결과인데 그럼 대학교도 사실은 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혜 학교를 대부분 다 안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 빼고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냐? 쪼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나중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소도시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학교에게. 두 번째, 근데 그 소도시에 있는 대학교들이 여러분의 심사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학생이 아니면은 거의 안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학교하고 사설대학교죠. 근데 사설대학교도 이제 학생을 가려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직업학교인데 직업학교는 두 중에 하나밖에 없죠. 바로 공립 태입과 그다음에 사설 학교죠. 근데 공립 태입은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사설은 높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옛날처럼 유학 후 이민해서 직업학교 가셔 가지고 경력을 쌓고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영주권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점진적으로 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에 준비하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요. 비자 넣으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뭐 영어 점수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대학교 중에 10월 달 쿼타가 있거든요. 10월 달에 인테이크가 있는 학교 있으면 이 10월 달에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뭐 지금 이미 2학기가 닫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계속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만약에 학교로 가실 분들은 올해 가세요. 올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이거 뭐 호주 교육기관의 반응인데 뭐 지혜 대학교는 우려를 하겠죠. 학생을 못 받으니까. 이들이 뉴스에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국제 학생들을 줄이는 것은 결코 내국인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러니까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운영비를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줄이면은 대학교가 선생님을 줄이게 되고 선생님을 줄이고 교모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내국인에게 온다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정부가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추가로 뭐 돈을 더 주겠냐 그 부분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이나 다른 데서 이 부분 갖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업학교들 있죠. 거의 사설학교들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저번 주에 그거 했나요? 그 뭐 "우리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내년도에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자 뭐 직업학교 중에 뭐 비즈니스 과정만 갖고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문을 닫겠죠. 근데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인제 기술학과를 갖고 있는 학교들은 그 학과만 밀겠죠. 비자가 나올 수 있는 학과만.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에 학생 비자를 뭐 이렇게 비즈니스 과정을 가 가지고 계속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컨셉은 앞으로 점점점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호주에서 계속 뭐 경력을 쌓고 기술이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비자가 연장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력 부분이 부족하거나 영어가 부족해서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게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관광 비자라고 오거나 뭐 하잖아요. 그때 뭐 비자도
영어 점수가 없으면 학교에서 오퍼를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학생 비자를 생각하거나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영어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워킹 홀리데이 1, 워킹 2, 워킹 3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세컨 워킹 홀리데이 쓴 사람은 TAF에서 안 받아줬어요. 공부할 의사가 없다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정할 텐데 쪼끔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